이번 영상은 말레이시아에서 월세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월세 집을 구할 때 그 가격 협상하는 방법, 팁에 대해서 한 가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려고자 하는 집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집에 살아야 될지, 어느 콘도를 살지 미리 찾아봐야겠죠, 자기가. 저는 KL에 있는 글로맥 다만사라라는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맥 다만사라로 검색을 하면 지금 이 집의 위치는 KL 다만툰 닥터 이스마일이라고 TTDI라고 불러서 줄여서 부르는데, 이 TTDI에 있는 콘도이고 이게 지은 지는 2014년인가 그때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새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디폴트 값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시세가 쭉 이제 나오는데, 저는 먼저 최근에 올린 매물로 소트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월세 가격이죠. 한 달 렌트 가격이 3,000 링깃이고, 이 집은 여기 보면 집 사이즈는 1150 스퀘어피트고 가구는 일부만 있는 거, 그리고 이 집은 이 위에 있는 집보다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고, 여긴 가구가 다 있는 대신에 500링깃이 더 비싸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집 보면 여기는 1100 스퀘어피트고 아까 첫 번째 집보다 조금 작지만 2800 링깃이고, 여기도 가구가 일부만 있지만 이건 코너 유닛이네요. 코너 유닛은 그 건물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외벽에 창문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뷰나 전망이 더 좋고 환기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값이 비싼데, 그래서 이 코너 유닛을 먼저 한번 보면 2800 링깃의 가구는 이건 욕실 사진이고, 이건 집 위치, 콘도 외부 모습, 그 집 안에서 찍은 모습,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전망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건 거실에서 본 뷰인 것 같고, 저도 이 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 대략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에이전트들이 내부 시설이랑 이런 거 다 올리니까. 이렇게 해서 집을 보고 나서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라고 마음에 드는데, 단 이좀 렌트 값을 조금 DC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DC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선 자기가 2800 링깃에 이 사람이 그 에이전트가 집을 올렸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 가격은 집 주인이 2800을 호가할 수도 있고, 집 주인은 이거보다 더 적은 값에 집을 내놔도 되는데, 이 에이전트가 자기 커미션을 위해서 2800에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커미션, 중개 수수료는 한 달치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하면 얘가 집주인에게 받는 커미션은 2800 링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값을 내리면 자기가 받는 커미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집주인과 가격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에이전트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사람과 약속을 해서 보러 갔을 때 집주인이 같이 나온다면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가격 협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 집을 보러 가라고 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에이전트만 보내지. 만약에 집주인이 나왔을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잘 하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네가 잘 알다시피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를 밀리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도 이득일 것이고, 네가 다른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렌트 줘서 월세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나한테 렌트를 달라, 대신 좀 깎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담배도 안 피니까 난 담배도 안 핀다고 하고,
아니면 실제로 담배를 피워도 그냥 안 핀다고 하세요. 안 피고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월세 깎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나한테 렌트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니까 좀 깎자. 뭐 2,600이나 2,500으로. 그래서 뭐 300링기만 깎아도 1년 계산하면 3,600링기시니까 뭐 1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구 없는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으로 3,000링깃으로 가구 다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주인이랑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하면 좋고, 그게 집주인이 만약에 안 온다면 이제 이 에이전트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좀 깎아달라고 네가 물어봐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대답은 그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얘한테 네가 집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내 예산은 2,500링깃인데 네가 지금 2,800에 올라와 있는 이 집을 나한테 2,500링깃에 렌트를 줄 수 있게 네가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오면 내가 너에게 300링깃을 플러스를 주겠다. 계약이 되면 그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이 집을 렌트를 했을 때 기대했던 수익 2,800링깃을 다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2,500에 2,500을 주겠고 내가 300링깃 따로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집을 300링깃 깎아서 들어가면 3,600링깃이 절약이 되는 건데 얘한테 300링깃 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한테도 더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깎는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그 DC하는 이게 하나의 일종의 팁인데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이 집을 검색했을 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걸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보면 이 집, 비슷한 집이 제일 싼 거는 2,400, 2,500짜리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한테는 그 당시에는 호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200에 갈 수도 있고 2,3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봤던 이 에이전트한테 아니면 아무나 컨택을 해서 에이전트한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2,500이다, 뭐 2,400이다. 그런데 네가 이 집을 2,500에 뭐 가지고 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300링깃만큼 줄 테고 아니면 네가 집주인이 이 집은 절대 2,800 밑으로 안 된다고 하면 네가 다른 2,500링깃짜리 집을 구해오면 이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시설들 가지고 있는 비슷한 시설들 집을 찾아온다고 하면 그럼 내가 너한테 300링깃 또 주겠다 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들은 다른 집을 보여줍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집이 지금 이 콘도에 있는 집 전체 매물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집들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일부만 얘네들이 올리기 때문에 다른 집 찾아오라고 하면 다 찾아옵니다. 단 얘네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모든 매물을 다 안 올리는 이유는 가격을 어느 정도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안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커미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네, 이런 전략을 쓰니까 그걸 우리는 역이용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월세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니까 집주인과 1대1로 협의를 하던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던 에이전트와 협의를 하던 그러니까 집주인과 1대1 다이렉트로 협의를 할 때는 이제 한국 사람임을 강조해서 너는 나한테 렌트를 주면 나는 월세를 밀릴 경우가 없다. 그런 경우도 없고 네가 알다시피 말레이시아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월세 안 밀리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말레이시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월세 안 밀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값을 좀 내려보시던가 아니면 에이전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 집을 2,500에 물어오거나 2,400에 오면 더 좋고 아무튼 내 값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야 얘한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 그래서 그 값에 맞춰 오거나 맞춰 오면 내가 그것만큼 그 차액만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돈으로. 그 원타임 주는 거니까 게 없잖아요.
이 집을 2,500, 2,400에 물어오면 뭐 300, 400을 1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돈이니까. 아니면 얘한테 이런 비슷한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2,500이니까 그거와 뭐 2,400, 2,20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집을 찾아오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 월세,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렇게 해서 월세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가격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집이 전체 빈집을 얘네들 다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뭐 이거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네들 그 시세를 보존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집주인이나 에이전트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이 집에 대한 뭐 과거 시세나 현재 호가나 뭐 사람들 뭐 이런 거 실제 가격들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겠죠. 정보가 좀 있어야 나도 얘랑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대화가 통할 테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에이전트한테 보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집세를 깎아달라고 하면 아마 깎아줄 에이전트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깎는 만큼 내 수익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네가 깎아오른 만큼 내가 너한테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에이전트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 월세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인데 내가 이 집을 저한테 지금 2,500짜리 집을 예를 들어서 2,500짜리 집을 2,200링깃 렌트를 주면 나는 좋고 얘는 2,500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이 렌트를 주면 2,200에 계약을 하면 자기는 300에 손실 보니까 300만큼 내가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집값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집들이 모든 집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 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미리 애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화해서 나는 뭐 한국 사람이고 내 예산은 얼만데 이 클로맥 다만사라에 집을 구한다. 그런데 내 예산은 2,200이다.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2,400인데 네가 2,200짜리 집을 찾아오면 이거랑 비슷한 시설의 집을 찾아오면 내가 너한테 대신 한 원타임으로 계약이 성사됐을 때 뭐 300링깃, 200링깃 그 차액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집주인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집을 찾아줍니다. 200링깃, 300링깃 가지고 얘네들이 더 그렇게 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말레이시아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얘네들은 뭐 50링깃 가지고도 뭐 싸우고 벌벌 떠니까 돈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충분히 월세 가격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또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중간에 전기요금 결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 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